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김유진 변호사의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행처는 토네이도입니다. 누구에게나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만의 시간 나를 관리하다. 혼자가 되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새벽 기상을 하는 유튜브이자 미국 뉴욕주, 조지아주 변호사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나는 매일 아침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새벽 기상을 했다. 나는 각종 방송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혼자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모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락이 왔다. 예전처럼 마음 편히 세상을 새벽을 보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곧 해결책을 찾았다. 눈을 딱 감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그러자 상대방에게 싫은 내색을 할 필요가 없었다. 타인의 행동을 불편해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억지로 답장을 보내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을 지적하고 일방적으로 나를 배려해 주길 요구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 혼자 되기를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내가 혼자 있는데 익숙해진 이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집 열쇠를 목걸이로 만들어 항상 목에 걸고 다녔다. 수업이 끝나면 까치발을 징긋들어 문고리에 열쇠를 꽂고 아무도 없는 집 문을 열었다. 그리고 메고 있던 가방을 던져놓고 친구들이 있는 놀이터로 후다닥 달려갔다. 텅 빈 집에 혼자 있기 싫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 나는 혼자 있기를 굉장히 꺼려했다. 겁이 많기도 했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즐겼다. 어릴 적 나의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다. 학교 친구들은 물론 학원 친구들도 모두 같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혼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게 달랐다. 언제나 나를 둘러싼 친구와 이웃이 없었다. 심지어 계절조차 반대했다. 12월의 크리스마스가 여름이라니. 동양인인데다가 영어를 못해 의사소통이 안 되다니 보니 나는 또 하나의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따돌림을 당했다. 심지어 몇 년 뒤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다. 내 나이 고작 10살, 그렇게 홀로 서기가 시작되었다. 타국에 홀로 남겨진 것도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한 것도 모두 무섭고 서러웠지만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혼자 있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홈스테이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긴 하지만 사는 게 바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홈스테이 부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지만 태생적으로 개인주의에 익숙한 뉴질랜드 사람들이다 보니 친부모님처럼 일일이 나를 챙겨주고 함께 놀아주지 못했다. 덕분에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혼자 있고 싶었던 적은 없다. 때로는 버림받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은 가르쳐주면서 왜 혼자 있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 그때 느낀 공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나를 혼내거나 설득하는 어른이 없으니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내가 책임져야 했다. 홈스테이에서는 아무도 나 대신 뭔가를 해주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 자신과 친해지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순간을 활용하게 됐다. 이때부터 나는 나의 마음의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권리와 의무가 나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보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렸을 때는 하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성인이 되니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게다가 나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 어깨가 더욱 무겁다. 이렇게 삶에 치여 초조해질 때마다 나는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나만의 시간이란 무엇일까? 나만의 시간은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 즉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한다. 나만의 시간은 혼돈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나는 미혼이다 보니 기혼의 친구들보다 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데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혼자 있기가 쉽지 않다.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에 홀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나를 지키는 시간은 내가 나에게 선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회복이다. 회복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나는 내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무언가를 고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도 타인은 내가 상처를 치유하고 에너지를 회복할 만큼 충분히 위로해 주지 않는다. 반면 내가 나에게 건넨 위로는 횟수도 무제한이고 크기도 줄어들지 않는다. 인간은 강해질 수 있는 만큼 약해질 수도 있는 존재다. 지금 내가 뭔가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통증과 감정은 나의 현재 상태를 알리는 신호다. 자신만 알아챌 수 있는 경고를 무시하고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더 지칠 수밖에 없다.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려면 나도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관찰하며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타인에 비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괜히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망신을 당하기 싫어 여럿이 모인 자리를 피하거나 부족함을 들킬까봐 타인에게 큰 소리를 치기도 한다. 왜 이런 기분이 들까? 바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집중하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모두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잠시 혼자가 됨으로써 나만의 장점을 뚜렷하게 확인하고 스스로를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한다. 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문제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딱히 없다. 타인이 나의 복잡한 마음까지 정리해 주지는 못할 테니까 말이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불만과 어려움을 털어놓는 행동은 그들을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어버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나만을 위한 가장 든든하고 무조건적인 지지자를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관찰이다. 잠시 트랙에서 벗어나기. 최선을 다하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정말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도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간절하면 다른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새로운 가능성을 모두 차단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힘들게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에스컬레이터에 타면 저절로 올라갈 수 있다. 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애쓰지 말고 그냥 둬보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좋은 이름표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름표가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다. 이름표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름표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만 하면 나 자신의 변화에 둔감해진다. 나는 학교에서 근신처벌을 받거나 외출 금지령을 받은 적이 많지 않지만 이런 문화에서 자라서인지 실수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자연스럽게 혼자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다. 혼자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면 나의 말과 행동이 남의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인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앞으로 왜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납득하게 된다. 머릿속에 엉킨 복잡한 감정을 말로 풀어내다 보면 고민의 근원을 찾고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그 감정도 정리된다. 즉시 달라지는 게 없더라도 최소한 내가 정확히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는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게 된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고민, 생각,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말자.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챙겨줄 사람이 없다. 관점을 바꾸고 기분을 전환하고 스스로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로 거리두기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에게 평가를 받는다. 타인이 나를 멋대로 판단하는 게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누군가의 생각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답은 하나다. 그 평가를 대하는 나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운 적이 있는가?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비판과 시선에 얽매여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나의 생각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에는 사실 그렇게 큰 힘이 없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막상 만나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리를 평가하는 말들이 모두 옳거나 우리에게 극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따라 자기 눈에 보이는 면만으로 상황을 판단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기준을 일일이 맞춰줄 필요는 없다.
나만의 시간이 나에게 안겨준 가장 뜻깊은 선물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구걸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신경을 꺼보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진다. 나는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잠시 거리를 두고 나만의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게 되었다. 나에게 솔직해짐으로써 더 다채로운 나를 만드는 것이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한없이 자유롭고 솔직해지는 것,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마지막 이유다.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혼자가 된다는 의미다.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육체적으로 피로가 쌓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정신이 피로해질 가능성이 크다.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4단계 방법은 첫째, 외로움을 극복해야 한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혼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로움이 절대 사람으로 채워줄 수 없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외로움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신호이다. 또한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만의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다. 나만의 시간은 오늘 저녁 잠들기 전으로 계획해도 좋고 내일 출근 전으로 배당해도 좋다. 하루 중 제일 집중이 되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라면 언제나도 괜찮다. 세 번째는 주변 정리하기다.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신경 쓰이는 물건이나 일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것도 좋다.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는 거나 같다. 네 번째, 책책감 버리기다. 누군가 나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다. 친구들과 약속을 지르고 당당하게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나만의 시간을 통해 얻은 여유는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인생도 리셋이 가능하다. 다시 0으로 만들기. 내가 정의하는 리셋의 개념은 나 자신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다. 자신을 0의 상태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어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다. 리셋은 자신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다. 진짜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리셋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리셋의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은 언론이다. 언론은 쉽게 말해 오래전 나의 도화지에 그려놓은 지저분한 낙서를 지우는 일이다. 직업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도화지에 그려진 규칙을 전부 지워버리자. 가능하다면 아예 새로운 종이로 교체하는 것도 좋다. 이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지워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나의 모습도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 언론은 어떻게 하는 걸까? 언론은 자신의 경험, 편견, 고정관념, 지식 등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우는 과정을 의미한다. 언론은 첫째,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자주 써보는 것이다. 둘째, 근거 없는 자신감, 자격지심을 내려놓고 언론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정보를 채워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오히려 전 배운 지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언론의 법칙을 공부에 적용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여태 투자한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이번에 공부한 게 틀린 지식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럴의 지름길이다. 리셋의 두 번째 필요 조건은 절제. 절제는 목표를 달성하는 지름길이다. 목표와 상충하는 행동을 절제하기. 꿈을 이루기 위해 무조건 질주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무조건 족쇄를 차고 무작정 달린다면 오히려 금세 지쳐 목표를 포기하고 말 것이다. 불만족스러운 행동 절제하기. 자신에게 어떤 나쁜 습관인지 떠올려보자. 그리고 그 습관을 절제하는 연습을 해보자. 시간 낭비 절제하기.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을 절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은 그 일이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조금 더 듣기 좋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시간이 없다는 변명은 그만두자. 분명 어딘가에 새어나가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발전의 진정한 의미. 리셋을 통해 만족스럽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전부 지우고 하얀 도화지가 되었다면 이제 그 도화지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릴 차례다. 이 과정을 나는 나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표현한다. 자신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부와 더 높은 사회적 이치를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일도 아니다. 완전히 다르게 변천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업그레이드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답은 없다. 내가 정한 것이 답이다.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기 앞서 내가 현재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나열해보자. 나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방법. 발전의 첫 단계는 조사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혼자 조사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론은 따로 있다. 조사를 할 때는 도저히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발전하려면 반드시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가볍게 조사하는 시간을 가지며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릴 옷을 찾아보자. 그것부터가 이미 시작이다. 스스로 길을 찾는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탐색해보자. 길을 찾는 사람에게 열리는 법이다. 시작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늘 너무 많이 생각한다. 너무 깊게 생각 말자.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손해보는 일은 없다. 간혹 너무 빨리 가다 놓치는 것이 있으면 그때 보완하면 된다. 루틴부터 만들면 결과가 나온다. 관심이 있어야만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문외한된 분야도 습관적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관심이 확정된다. 이렇게 나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을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지금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방청소다. 하고 싶은 일은 그냥 해보자. 내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보는 시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재능이 아니다. 가진 게 없어도 도전하는 사람과 많은 걸 가지고도 도전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해 몸을 떠나거나 일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목표를 자주 설정한다. 그러니 그냥 무언가를 시작하자. 그리고 어찌다 보면 새로운 일을 계속해보자. 생각한 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두려움을 설렘과 기대감으로 실패를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시작부터 근사하기를 바라는 욕심도 버려버리자. 순조롭지 않으면 어떤가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부족한 점을 채우는 것도 발전이다.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즐거움. 사실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하고 나서 일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 공부는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다. 물론 아는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겠지만 막상 사회생활을 해보니 꾸준하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생소한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딱히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 눈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몰랐던 분야에 관심을 갖고 배우는 자세는 성장의 무기를 만들어준다. 잘하는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보다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아무런 성과가 없을지라도 외면하고 싶은 단점,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일, 그리고 단 한 방울이라도 빈틈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업그레이드가 아닐까.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려면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비결.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도 좋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표를 재설정하면 일상이 달라진다. 매일 자신에게 변화를 주기 때문에 다음 날이 더 기다려진다. 이것이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다. 지루한 일상을 탈출하는 비법이다. 인생은 프로젝트. 나는 무언가를 도전할 때 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조한다. 꿈처럼 행복한 순간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다. 긍정적인 상상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나의 한계는 나만이 정할 수 있다. 이것밖에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딱 그만큼만 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만큼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긍정적인 상상을 구체적으로 할수록 자신의 한계점은 높아진다. 목표를 쉽게 달성하는 방법은 사실 별게 없다.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냥 하는 거다. 우선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서 작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을 자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과정을 세분하고 자축하다 보면 자신만의 목표 달성 노하우를 터득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수월한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꾸준함의 4가지 비결. 첫 번째 비결은 반복이다. 나는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일이 바쁠수록 일정한 시간에 똑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새벽 기상이든 취미생활이든 자기개발이든 한 번 시작한 걸 꾸준히 유지하려면 습관을 넘어 일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해야 한다. 매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특별한 게 아니어야 한다. 꾸준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머리 좋고 똑똑하기만 한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 한 번 생각한 것을 2번, 3번 생각해보고 시도한다. 여기서 핵심은 반복이다. 꾸준함의 2번째 비결은 휴식이다. 지쳤을 때 쉬는 것보다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지치기 전에 미리 쉬는 것이다. 지칠 때 쉬는 것과 지치기 전에 쉬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 꾸준함의 3번째 비결은 즐겁게 하기. 꾸준함의 4번째 비결, 목표와 상황을 분리하기. 인간관계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에 나는 연락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이메일을 보낼 때는 절대 회신을 강요해서는 안 한다. 이렇게 메일을 보낸 날에는 온종일 설렌다. 사실 회신이 올 거라는 기대보다는 뭔가 시도했다는 성취감이 더 강하다.
나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관계에 수동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특별하면 평범한 하루가 좋다. 평범한 일상의 선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고 아쉬워하느라 지금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자.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지금 우리에게 값진 선물이 쏟아지고 있다.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